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몇 시간 후에 펼쳐질 UFC 이번 대회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헤비급의 인기 파이터죠. 데릭 루이스 선수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루이스는 우리 UFC 팬 여러분들이시라면 아시다시피 뚱뚱하게 보이는 체격입니다만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파워도 뛰어난데 플라잉리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탄력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선수죠. 그라운드로 가서 힘들어한 적도 있었지만 어렵지 않게 일어나 버리는 능력도 갖고 있는 선수고요. 도깨비 같은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지금 데릭 루이스가 11년 만에 체중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118.4kg. 사실 일반 팬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빠진 건가 싶으실 건데, 원래는 그 헤비급 한계 체중인 120kg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감량을 해야 됐었던 루이스인데, 이번에는 261파운드 118.4kg으로 체중을 많이 뺐다고 그래요. 더 이상 뚱보로 살고 싶지 않아서 체중을 낮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루에 거의 10kg에 가깝게 매일매일 뛰었다고 그래요. 달리기를. 아시다시피 체격이 큰 선수들일수록 러닝을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데, 매일매일 이렇게 뛰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UFC에서 이번이 무려 30전째라고 합니다. 엄청난 베테랑인데, 상대가 탈리송 테세이라라고 UFC 팬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팬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보여요. 일단 알렉산더 볼코프와 함께 현재 UFC 로스터에서 최장신 선수로 꼽힙니다. 2m 1cm고요. 리치는 2m 11cm. 체격 조건이 굉장히 크죠. 나이도 젊어요. 데릭 루이스하고 15살 차이입니다. 루이스가 40살이고 테세이라는 25살밖에 안 됐어요. 올해 2월에 호주 대회에서 핵주먹이죠. 저스틴 타파 선수를 상대로 UFC 데뷔전을 치렀는데 35초 만에 니킥 엘보우 TK 우승을 거두면서 보너스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위 안으로 바로 진입을 했고, 데릭 루이스와의 대결이 메인 이벤트로 UFC 이전째에 주어진 거예요. 헤비급이 역시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대형 신예가 나오니까 바로 UFC 측에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테세이라의 그 기대가 되는 점은 스탠딩에서의 그 타격 파워도 대단하고 리치를 이용한 까다로움도 갖고 있는데 주짓수 블랙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운드로 가서도 기본기가 뛰어나지 않을까, 갖춰진 선수일 거라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신예입니다. 헤비급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량급과 비교를 해본다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종합격투기의 여러 그 복잡한 영역에서 펑크가 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현재 랭킹 1위에 올라있는 시릴 간이죠. 타격은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만, 그라운드는 존 존스에게 당했던 패배라든지 볼코프 전 최근 경기를 봐도 작은 체급의 헤비급의 랭커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간뿐만 아니라 이 헤비급의 선수들을 보면 타 체급처럼 모든 영역이 완벽한 경우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톰 아스피날이 특별하고 대단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탈리송 테세이라는 전반적으로 헤비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웰라운디드한 선수다라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데릭 루이스를 이기게 된다면 현재 데릭 루이스가 헤비급 랭킹 9위거든요. 곧바로 UFC 이전 만에 헤비급의 탑 10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톰 아스피날 챔피언이 지금 헤비급의 수준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좀 자조 섞인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반가운 새 얼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데릭 루이스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데릭 루이스라는 사람 자체가 UFC의 괴물들하고 붙어서 지고 하는 거지, 운동 능력을 보면 그런 거한이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스탠딩에서 회전을 실어서 때릴 때가 아니라 그라운드 파운딩으로 한 대만 때려도 상대가 정신이 나가잖아요. 아주 비상식적인 파워를, 운동 능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테세이라에게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대해 보실 만한 시험대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의 헤비급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이트 헤비급에서 활약을 했었던 비토 페트리노 선수가 헤비급으로 이번 대회에서 전향을 합니다. UFC에서 그 라이트 헤비급에서 4연승을 거두다가 최근에 2연패를 기록을 했었죠. 베테랑들에게 패배를 했죠. 앤서니 스미스에게 실수를 하면서 서미션 패배를 했고, 저스틴 자코비전에서도 베테랑의 꼼꼼한 경기
경기 운영에 결국은 3라운드에 큰 펀치를 허용하면서 KO패를 당했고, 감량 자체가 원래부터 많이 힘들었었다고 그래요. 체격이 커서. 그래서 이번에 아예 헤비급으로 전향을 하는데, 개체량 체중은 112.9kg, 약 3kg였어요. 군살이 배 쪽에 붙은 모습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몸이 두꺼워진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통할 수 있을지 헤비급에서 제가 봤을 때는 라이트급에서 웰터급, 웰터급에서 미들급 올리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라이트 헤비급 선수들이 헤비급에서 활동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헤비급의 수준이 들쭉날쭉하고 위쪽에 있는 선수들도 어디 한 부분은 좀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미있는 그림을 페트리노 같은 경우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인 오스틴 레이는 NFL 미식축구 선수 출신인데 현재 UFC의 전적은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비급 데뷔전을 하는 페트리노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신고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오스틴 레인에게 깜짝 KO패 이런 걸 당한다면 페트리노는 헤비급에서의 전망이 엄청 어두워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내일 경기를 통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메인에서는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스티븐 톰슨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메인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상대인 이 봉핌 선수와는 무려 15살 차이가 나고 스티븐 톰슨이 현재 UFC 로스터의 최고령 파이터예요. 42살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회복이 잘 안 되고 부상도 쉽게 당하고 한다고 가장 최근 패배했던 버클리전에서는 목 부상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스파링을 못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회복이 늦을 뿐 스피드는 그대로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버클리전에서도 하나 걸려서 지긴 했는데 그전에는 잘 풀고 있었다고 느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클리전에서 사실 톰슨이 정타를 맞춘 것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버클리가 신장에 비해서 리치가 굉장히 긴데다가 타격의 센스라든지 맞추는 감, 파워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톰슨의 얼굴에 펀치를 넣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 KO 장면 전부터 여러 차례 얼굴 가까이에 좀 펀치를 넣는 장면이 있었죠. 불안불안했었죠. 이번 상대인 봉핌은 버클리보다는 확실히 쉬운 상대예요. 결국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상대를 제압하는 게 특기인 선수거든요. 종합격투기 전적이 17승 1패인데 17번의 승리 중에 무려 13번이 서미션이에요. 그라운드로 톰슨을 데려가려고 할 텐데 톰슨이 최근에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라흐모노프나 길버트 번즈나 이런 선수들한테는 안 됐어도 그래도 디펜스가 나쁘지 않은 선수거든요. 그런 이 신예 선수들이 톰슨 특유의 그 까다로운 가라데카 특유의 긴 거리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고요. 봉핌 선수가 과연 업그레이드를 해서 톰슨의 베테랑의 게임을 좀 깰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지금은 약간 비운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는데 켈빈 케이터 선수 한때 패더급에서 100권에 거의 가까이 갔다 이런 평가까지 들었던 선수인데 현재 4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조시 에메저는 좀 본인은 억울했을 거예요. 스스로는 이긴 경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아놀드 앨런저는 무릎 부상 패배였고 그 다음에 알저메인 스털링 그래플러에게 한번 졌고 가장 최근 경기 유세프 잘랄전에서는 타격가에게 잘랄의 아웃파이팅에 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2번 패배당한 거는 변명의 여지도 없었는데 그래도 종합격투가로서의 정석 같은 교과서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케이터 선수의 실력 자체가 완전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거 쉬운 길이 주어지는구나 느끼는 게 스티브 가르시아 선수가 상대예요. 케이터가 4연패인데 가르시아는 5연승입니다. 이렇게 4연패 선수와 5연승의 선수를 붙이는 경우가 UFC 매치메이킹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매치가 성사가 됐어요. 가르시아는 현재 5연승 행진인데 5번 다 KO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최승우 선수였죠. 빠따가 엄청 셉니다. 타고난 또 펀치력을 갖고 있고 여러 스승들과 주먹 기술도 갈고 닦아왔는데 가르시아는 그렇게 상승세입니다만 아직 그 패더급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케이터를 이긴다면 케이터가 현재 랭킹 14위니까 15위 안으로 이번에 드디어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몇 시간 후에 UFC 이렇게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방송은 아침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10시에 시작을 하고 성승훈 캐스터님께서 롤 중계 때문에 쉽게 참여를 못하셔서 내일은 최민중 캐스터님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최민중 캐스터님도 너무 재미있게 진행 잘 해주시니까 내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